자, 그런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금 못 사서 안 다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봐서는 아직도 멀었어요. 금가게의 상승은. 네, 자, 그런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 김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기원입니다. 네, 최근 금값이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한돈에 70만 원이 넘어가는 금값, 이제 그야말로 이제 금값이 금값 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어디까지 치솟을지 이번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 요즘 뉴스 틀면요 네. 금값 얘기밖에 안 나와요. 아, 그런가요? 네, 뭐 네. 금값 치솟았다 이러거든요. 네. 네,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볼까요? 금값이요. 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게 이제 지난 23년 정도의 금가격 차트입니다. 자, 최근에 지금 금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아, 수직 지금 상승하고 있죠. 네, 제가 금 얘기를 언제부터 했죠? 이때부터 했습니다. 이때부터. 22년, 23년부터 제가 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죠.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지금 연초 대비해서 거의 지금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연일 신고가예요. 자, 그런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금 못 사서 안 다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주변에 그때 살 걸, 일단 저 역시도 네. 작년 가을쯤에 저한테 이렇게 네. 그렇게 금 추천하셨잖아요. 맞아요. 금이랑 달러 하라고. 근데 네. 저는 그때 금을 안 샀거든요. 네. 지금 계속 후회하고 있어요. 아, 지금 하나도 안 샀어요? 네. 아니,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안 사면 어떡해요? 그 대표님이 그러잖아요. 항상 정보를 줘도 안 하는 것들은 안 한다. 네. 그래서 이게 몸소 깨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짜. 이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금가격이 한번 상승하잖아요. 네. 안 한 내려올까요? 10년 올라갑니다. 이거 보세요. 이때도 2000년대 10년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어때요? 2023년에 바닥 찍고 지금 몇 년째 올라가는 거예요? 한 3년 정도 굉장히 지금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봐서는 아직도 멀었어요. 금가격의 상승은. 네. 자, 그런데 4월 초에 네. 그때 미국 주식시장이 완전 순식간에 급락을 미친 듯이 하면서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그 마진콜을 메꾸려고 금가격이 그때 확 떨어졌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네. 잠깐. 그때 개인들이요. 금을 얼마나 팔았는지 알아요? 400억 이상을 팔았습니다. 네. 아, 금값이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 네. 차익 실현해서 판 거. 네. 그러니까 7일 정도, 그러니까 4월 초 정도에 바닥을 쳤는데 네. 이때 이후로 400억 이상을 판 겁니다. 지금 7일부터 한 20일까지요. 근데 올해 1분기에는 KRX의 금시장에서 개인들이 금 현물만 7천억을 샀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4월 초에 갑자기 순식간에 급락을 하면서 잠깐 온스당 3,000달러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네. 이제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된 네. 거죠. 네. 그때가 언제인지 볼게요. 자, 보시면 요 기사가 이제 4월 20일이니까 4월 7일부터 4월 한 20일 정도까지를 판 거예요. 자, 근데 요때 보시면 요때 급락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뜨거워 놀래가지고 요 이후로 판 건데 요 이후로는 계속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여전히 3,330달러가 넘거든요. 자, 이때도 보시면 어때요? 24년 11월 달에 어땠어요? 이렇게 조정이 있죠. 네. 조정이 계속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거 신경 쓰면 돼요, 안 돼요? 자, 이거를 일봉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아니라 월로 보면 어떻게 돼요? 차트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일일비 하면 안 돼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금 얘기를 진짜 오래전부터 해왔고, 맞아요. 특히나 작년 들어서는 제가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무서워서 못 사겠다는 거예요. 아니, 계속 오르는데 어떻게 사냐고. 얼마나 바보 같은 거예요. 제가 정말 투자에 있어서 바보 같은 거 2개 얘기해 볼게요. 계속 올라가니까 무서워서 못 사고요. 계속 내려가니까 또 무서워서 못 팝니다. 맞아요.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내 얘기 같아서. 우리 미치호님 계좌를 제가 잠깐 봤지만, 네. 그쵸? 처참하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유가 뭐예요? 무서워서 못 판 거죠. 그리고 미련을 가지는 거지. 아, 이러다 또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 건데, 그거를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금값이 왜 이렇게 오르는 것 같아요? 저 궁금한 게 사실 네. 이제 보통 이제 현물 자산, 안전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국채도 있고 네. 뭐 달러도 있고 금도 있는데 다른 거는 다 그렇지 않고 유독 금만 많이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일단은 저는 가장 큰 게 뭐냐? 네. 가장 큰 게, 뭐 여기 이제, 맞아요. 네. 트럼프. 그럴 것 같아요. 네, 트럼프. 왜냐면 이제 이 전부터도 있었지만, 네. 왜냐면은요, 자,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싸움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국가, 중국을 위시한 상대방 국가 입장에서는 미국이 꼴보기 싫죠. 미국이 꼴보기 싫으니까 미국 돈인 달러가 꼴보기 싫겠죠. 그러니까 달러를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쓰고 싶지 안 않겠죠. 쓰고 싶죠. 그러면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그렇죠. 금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불확실한 이런 상황 하에서는 금으로 자산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글로벌 갈등, 이게 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 이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달러가 좀 약세였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국채가 신뢰도가 하락을 했죠. 왜냐하면 미국이 빚이 너무 많으니까. 국방비보다 더 많은 돈이 지금 매년 이자를 갚는데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지금 차라리 미국 달러나 국채보다는 금이 더 안전하지 않겠냐. 네, 그래서 이런 이유들. 자, 실질금리 하락과 금리나 기대감,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금값이 계속 올라가는 건데, 우리 미치고님이 보시기에 금값이 어떻게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더 올라갈 것 같으면 이제 살 건데 네. 올라갈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왜 안 샀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갑자기 오를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겁나는 것도 뭐냐면 또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것도 있죠. 이게 과연 오를까? 뭐 이런 네. 것들. 그냥 제가 계속 말씀드려 그냥요. 네. 적금 붙듯이 매달 사면 돼요. 적금 붙듯이. 한 방에 사지 말고. 네. 그냥 적금 붙듯이. 자, 중앙은행들이요, 지금 금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반대 사이드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 볼게요. 네. 자, 초록색이 중국입니다. 자, 중국의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이 어때요? 계속 올라왔죠? 자, 러시아 같은 경우가 요 회색인데 어때요? 계속 올라왔죠? 그쵸? 네. 그래서 미국과 반대 사이드에 있는 이런 국가에 들일수록 금을 더 막 사는 거예요, 지금. 네, 왜? 달러는 못 믿겠다. 달러는 쓰기 싫다. 이러니까. 그러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네. 그리고 뭐 여러 뭐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겠지만 네. 금이 네. 어느 정도까지 오를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금이 앞으로도 한 4, 5년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한 5년 정도는 중장기적으로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이미 국가 간의 갈등은 제가 보기엔 이건 풀기 쉽지 않습니다. 풀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예요? 달러의 패권은 약해지고 금은 더 패권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JP 모건 같은 경우는 금이 지금 온수당 얼마 간다? 지금 4,000달러 간다. 4,000달러. 지금 얼마요? 3,330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4,000 간다. 근데 저는 앞으로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더 상승할 거라고 보는데 저는 4,000 이상도 간다. 저는 한 5,000 정도 충분히 저는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 핵심 뭐냐면요, 국가 간의 갈등. 이게 더 심해지느냐 약해지느냐. 국가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 그러면 금이 훨씬 더 세질 거고,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국의 달러에 대한 이 달러 패권에 대한 이 네. 흐름, 이게 또 약해지면은 금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가 달러, 금 얘기를 제가 아주 많이 하진 않았지만 22년부터 계속 해왔거든요. 네. 달러 사라, 금 사라. 그런데 계속 올라왔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무조건 사야 됩니다. 없으신 분들은요, 내 포트폴리오에 이 금이 있어야 돼요. 언제 그만둬야 되냐? 나이 지긋하신 이런 분들이 금 살 때. 그때는 너무. 그리고 내 주변에서 금으로 돈 벌었다고 온갖 자랑을 할 때, 그때 빠져나와야죠. 근데 지금 금 투자해서 금으로 돈 벌었다고 자랑한 사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아직 안 봤죠? 보이니까 투자도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러다가 언제 사는지 알아요? 꼭 주변에서 금 투자해서 자랑한 사람이 많아질 때 우리 미치고 같은 분이 사시는 거고, 아파트도 똑같습니다. 내 주변에서 집 사서 누가 자꾸 돈 벌었다는 얘기 들으면 그때 또 집 사고. 그러니까 맨날 뒷북 치는 거예요. 우리는 앞북을 쳐야 돈을 버는데 뒷북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말 여러분들,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요, 항상 대중들의 이런 심리나 이런 걸 잘 항상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은 제가 말씀드린 절대 한 방에 사시면 안 되고요. 꾸준히 매월 적금 붙는 마음으로 한 3년, 4년 모아가 보세요.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은행 이자보다는 더 나은 수익이 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민이었던 건데 네. 지금 그럼 사도 된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파시는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이게 지금 또 계속 트럼프의 한마디에 막 달러가 올랐다 또 금이 잠시 하락했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잔파도를 보면 안 되고요. 큰 파도를 봐야 됩니다. 큰 파도.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금으로 떼부자 대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금에 몰빵해서 인생 바꿔보자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국제적인 정상이 굉장히 심상치 않기 때문에
내 전체 자산에서 금이라는 이 자산이 반드시 포트폴리오 중 하나로 있어야 된다. 네. 네, 라는 거죠.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제 금을 투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저도 뭐 진짜 현금 바를 그 골드바를 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네. 금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정리 좀 해줬으면 네. 접근하기 쉬울 것 같아요. 아, 네. 여러 방법이 있는데 먼저 골드바를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는 양도세는 없어요. 자,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10%가 있고요. 공인비가 또 몇 퍼센트 붙습니다. 정말로 자산이 크고 내가 금을 현물로 나는 보관하겠다. 내가 골드바를 내가 금고에다 넣고. 금고에 넣어놓고 내가 자랑하겠다. 이런 분들이면은 이제 골드바를 좀 사셔도 되고. 근데 일반적으로 금 통장. 근데 이제 금 통장은 배당 소득세가 15.4%가 부과가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금이 또 없는 게 KRX 금 현물 계좌가 있습니다. 얘는 세금이 없어요. 수익이 나도. 좋죠? 그 다음에 금 ETF가 있는데 얘도 배당 소득세를 15.4%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세금이 없는 거는 골드바와 금 현물 계좌.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무난하고 제일 좋은 투자는 뭐냐면 KRX 금 현물 계좌를 사는 겁니다. 계좌에서 금을 사는 거죠. 그러면 세금도 없고, 네. 네, 또 내가 필요하면 실물 금을 또 100g 이상 내가 샀을 경우는 인출도 가능하고.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무난하고 세금적으로도 좀 좋은 투자 방법은 KRX 금 현물 계좌에서 이제 사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 KRX 금 현물 계좌는 어디서 오픈하는지 아세요? 어디서 오픈하나요? 증권사에서 증권사? 오픈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식 투자하듯이 맞아요. 종목을 찾으면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 계좌 이제 오픈을 하면은 금 현물이라고 하는 계좌를 따로 내가 틀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증권사 가셔서 KRX 내가 금을 거래하고 싶어서 계좌를 틀어 왔다. 이렇게 하시면은 틀 수가 있고 그러면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조금씩 금을 사 모으라고 했잖아요. 네. 뭐 중국도 보니까 아까 데이터에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꾸준히 사 모았는데 네. 우리나라도 그럼 국가에서 금을 계속 사 모으고 있나요? 우리나라는요, 네. 11년째 금을 한 번도 안 샀습니다. 왜? 한 번도 안 그럼 샀어요. 금의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한 걸까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그래도 세계 10위 안에 들잖아요. 네. 뭐 굉장히 한 7위, 8위 정도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금은요 우리나라가 36위입니다. 금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 미국이요 금이 얼마나 많으냐면 이거는 물론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금이요 2등, 3등, 4등 합한 거 정도만큼 많습니다. 많이 샀네요. 네, 금이 미국이 8,133톤.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 다음 프랑스, 그 다음 러시아, 그 다음 중국, 그리고 8위가 일본. 근데 한국은 얼마냐? 36등. 100톤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이 금을 좀 사모았으면 어땠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네. 그래서. 한국이 재테크를 잘 못했네. 네, 한국은행이 이제 네. 사실 전혀 이제 재테크를 좀 잘 못했죠. 그래서 여전히 금 보유량은 전 세계에서 미국이 월등하게 많은 거죠. 한국도 국가도 좀 금을 좀 사모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네, 이 썩지 않고 이 불에 타지도 않는다라는 말처럼 이제 금은요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자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사느냐 마느냐 이것보다는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모아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